광주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에 지정이 되면서 지역 경제계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이와 반면에 광주 전남이 공동 신청에 나서면서까지 유치를 염원했던 이 반도체 특화단지는 탈락을 하면서 이 관련 산업에 끼칠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 특화단지 지정 이후의 노력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는 민생당 광주시당 박대우 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박대우입니다. 예, 오랜만에 연결입니다. 예. 자, 광주가 미래차 특화단지에 지정된 부분 두 팔 벌려 환영할 만한 일인데요. 광주 전남 상색협력 1호 사업이었던 이 반도체 특화단지는 아쉽게 탈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시나요? 그러게 광주가 특히 이제 상생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상생이라는 지자체 간의 상생이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고요. 네. 기업은 철저하게 이윤이 되는 곳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또 하나는 대한민국의 재정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종 지표들이 예전만큼의 경제 성장률은 이제 좀 달성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국가가 전폭적인 지원하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광주가 내세웠던 것이 처음에는 대구하고 반도체 동맹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광주 전남 상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가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었다고 봅니다. 네. 앞서 인터뷰 나눴던 김경만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위원장님 개인적으로는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나 점치고 계신가요? 저는 조금 격한 표현이지만 네. 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로까지. 네. 네, 조금 전에 소부장 특화단지가 광주가 지정이 된 걸 축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완전히 빈손으로 쫄딱 망한 거거든요. 광주가. 네. 이번에 대한민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7군데를 사실 지정한 겁니다. 예. 여기에는 정확히 대상 분야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 2차 전지 이렇게 딱 명문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소부장 특화단지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또 지원 내용도 에타 신속 처리 그리고 인허가 신속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이 투자하게 되면 어느 지자체가 모든 인허가 문제를 신속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이미 2021년도에 소부장 특화단지 5군데를 지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게 이제 앞으로 한 650조 정도가 투자되는 예. 말 그대로 이제 대박인 겁니다. 지자체로서는. 네. 이게 7군데가 지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총 12군데 아니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광역지자체가 17군데니까요. 네. 나머지 5군데 이제 하나씩 나눠준 거거든요. 사실은 예. 명목만 있는 겁니다. 이런 소부장 특화단지라고 하는 건 예. 기존에 해왔고 전혀 광주의 어떤 경제 상황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제가 조금 전에 쫄딱 망했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틀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번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사실상 빈손이다라고까지 평을 해주셨는데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 광주와 대구 두 지역이 미래차 분야에 함께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래차라는 그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 가운데서라도 차별화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네. 광주는 민주당의 텃밭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대구는 이제 홍준표 시장이 맡고 있어요. 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하고 조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지자체가 네. 미래차라고 하는 상당히 두리뭉실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네. 전기차면 전기차고 수소차면 수소차지. 미래차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산업적인 단어는 아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대구도 그렇고 광주도 이번에는 빈손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요. 광주와 대구 둘 다 빈손이다라고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에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약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지원 문제도 별 소득이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상 분야도 딱 정해져 있고요. 네. 예타를 면제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있고요. 예. 국가산단으로 지정한다는 특례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소부장 특화단지는 조금 전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느 네. 기업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예.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원 내용도 예타 신속 처리, 인허가 신속 처리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기존에 도로 놔주고 그다음에 가로등 세우는 것은 이미 진곡 산단이라든가 첨단에 관련된 산단에 지정이 됐을 때부터 정부에서 지원해주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소부장 관련해서는 전혀 소득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이 별 소득이 없다 계속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뭐 국회의원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 현수막도 걸고 그랬더라고요. 네. 정말 이 내용을 모르고 걸었으면 문제지만 네. 이 내용을 알고 걸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광주 시민들의 여론을 완전히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요 이 소부장 특화단지를 조금 소득이 있게 선정 이후에 좀 자치단체 차원에서 좀 역할을 좀 잘해서 소득을 좀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네. 지자체가 경제 마인드로 철저하게 돌아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10% 이쪽 저쪽 되는 성장률을 기록하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앞으로 2% 성장도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앙정부에 돈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이 투자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기업의 경제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지자체로 변화돼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광주 전남 상생 1호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해서 정부에서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대자동차 캐스퍼 조립 생산하는 네. 광주 글로벌모터스 역시도 노사 상생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광주시가 아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갑자기 또 반도체를 주도 산업으로 하겠다고 얘기한다면 기존에 하던 사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또 무슨 사업을 벌리려고 하느냐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네. 타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업이 남방 한계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충북을 거의 기점으로 충북, 청주, 충남, 아산, 천안, 아산을 기점으로 기업들이 그 이남 지역에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네. 기반 시설도 그렇고 인재풀도 약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 이럴 때일수록 지역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요. 지자체장들도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중앙정부 상대로 하고 또 기업을 상대할 수 있는 마인드, 네. 공부가 돼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대해서 더 많이 좀 공부하고 고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민생당 박대우 위원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국도 2호선 광양에서 순천 방향